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종목 업종 얘기, 중국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이제 5월에 나온 리포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2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쪽을 대부분 배제를 했고 중국 얘기도 이따 드리겠지만 중국도 상반기에 안 좋았던 쪽으로 저희는 좋아질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종목이 총 10개인데요. 그 10개 종목을 제가 일단 불러드리면 엔비디아, 델, 뉴타닉스, 아스트라랩스, 코이런트, 버티브, 이튼, G버노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EQT 콥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시 뭐 캐펙스 얘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뭐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믿고 그러면 탈미국이 구조적이 아니라 순환적이라고 또 사람들이 믿을 거고 그럼 다시 한번 투자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믿게 되는 그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미국이 뭐 공장 짓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AI와 관련된 투자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설령 AI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AI 이게 무슨 뭐 피지컬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만드는 범용 GPU, 세계 최고의 GPU를 안 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투자 사이클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빠지는 건 좋아하는 종목에서 매우 이상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 같은 경우에는 델은 이제 서버 만들고 물론 컴퓨터 회사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서버로 훨씬 더 유명한데 결국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서버가 내년이긴 하지만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델도 많이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회계 뭐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름을 빼긴 했습니다. 다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옛날에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의 리포트 내고 촬영 낸 적이 있긴 하지만 얘도 대만 회사고 TSMC에 가까운 곳에 공장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엔비디아가 진짜 많이 만들면 슈퍼마이크로도 뭐 만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 신뢰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델이 뭔가 마켓 쉐어를 뺏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봐서 저희가 델을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뉴타닉스라는 회사는 약간 클라우딩 뭐 이런 회사인데 역시 엔비디아와 관계돼서 클라우딩을 해주고 약간 VM웨어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클라우딩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VM웨어가 이제 브로드컴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인수를 했죠. VM웨어가 1등 회사이지만 뭔가 구독 방식이나 요금을 좀 바꾸면서 이 뉴타닉스가 조금 마켓쉐어를 늘린다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일랩하고 코이런트는 뭐 이런 겁니다. 대강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품 회사랑 비슷해요.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짜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잘하면 얘네도 좋아지는 그런 거겠죠. 정확하게 부품은 아니지만 관련된 게 연결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비디아, 델, 뉴타닉스, 아스테라, 그다음에 코이런트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GPU가 팔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는 하드웨어 종목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물론 뉴타닉스는 소프트웨어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 연결되는 이 생태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버티볼딩스는 어떤 회사냐면 냉각, 공조 이런 겁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쓰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뭐 화웨이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그런 거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현폭이 됐든 뭐 트랜지스터 개수가 됐든 기술이 없으면 여러 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를. 옛날에 병렬 컴퓨팅 하듯이. 근데 여러 개를 쓰게 되면 열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훨씬 열도 적고 사이즈도 적은 엔비디아 걸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발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잡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조, 냉각 이런 관련된 기술이 정말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업으로 버티브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ETN, GV, CG, EQT까지는 전부 에너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에너지 얘기 많이 할 때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는 전체 중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날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이 뭐 5%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5%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날 기준으로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안 쓰는 날은 예비율이 막 30%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를 저장할 수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ESS의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미래에는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당장 전력은 부족하지 않지만 미래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들은 중요하고 전력 만드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회사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력 공급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GEV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입니다.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열심히 만드는 회사이죠. 옛날 GE에서 분사된 회사이고요. CEG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우리나라엔 이런 회사가 없지만 민간 발전소인데 원전으로 발전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저발전이 필요하고 기저발전은 결국 원전하고 화력인데 화력은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원전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원전은 짓는데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원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얘가 좋다라는 거고요. EQT는 LNG midstream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좋고 신재생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신재생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전은 효율은 좋지만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중간에 기저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는 LNG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QT 코퍼레이션이 10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리포트에 명단도 당연히 있고요. 뒤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쓰지 않은 리포트 종목을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린 거는 편안하게 보셔서 리포트를 이해하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중국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한화투자증권에 들어온 지 5년 가까이 되고 이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국가 중에서 독일 다음으로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아 우리는 블록화를 하고 내 친구들하고 지내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이 자기 편 만든다고. 근데 중국은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를 내기 때문에 쉽게 그런 블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소련도 우리가 물론 소련은 자기 위성 국가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자기 힘의 밑에 둔 적도 있지만 주로 에너지랑 먹을 거를 주면서 국가들을 관리했습니다. 우리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갔는데 선배가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선배가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조금 그렇거든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보고 있고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형이 되고 싶고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되려면 이 무역수지 흑자를 천천히라도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GDP에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줄이면 중국의 경제가 정말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차를 주고 이걸 줄여야 되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비 이제 부양책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소비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한 축인 고정자산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도 낮고요. 고정자산 투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옛날처럼 엄청나게 세게 부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부양책을 그쪽으로 써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식으로 중국의 투자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종목들을 일단 말씀드려 보면
같은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Poly Development and Holdings. 이거는 개발사고요. 두 번째는 바오샨 철강. 세 번째는 CTG Duty Free. 얘는 뭐 듀티 프리 면세점이고요. 네 번째는 KE 홀딩스.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 플랫폼 회사, 뭐 레드핀, 뭐 스트리트 이지 미국의 그런 회사들이고요. 네 번째는 하일리다오, 우리 허거집, 우리나라에도 있는 프랜차이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H월드 그룹입니다. 이게 호텔 기업이라고 하는데 종목들은 딱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얘기하니까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반기 홍콩이 거의 20%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올라야 4, 5%고 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정자산과 관련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상반기에 주가가 안 좋았고 상반기에는 알리바바가 됐든 샤오미가 됐든 약간 소비와 관련된 이구환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 하반기도 얘네가 날아간다고 보려면 소비 쪽을 계속 부스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소비는 부스팅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고정자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논리대로 고정자산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종목들은 눌려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탈미국은 구조적이 아니고 순환적이고 그거를 이끌 거는 결국은 민간의 레버리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AI 반도체나 전력을 좋아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 세 개에 걸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